가짜 뉴스 팩트 체크 해보는 시간 저희가 매일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 교민이 귀국하는 귀국용 전세기에 대부분 중국인들이 탔다? 이런 얘기 있고요. 두 번째로 몸에 알코올을 뿌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는다. 알코올 참 자주 등장합니다. 세 번째, 특정 마스크 업체에서 군 장병을 부려먹고 있다. 마스크 얘기도 오늘도 있네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우한 또 일본 크루즈선 승객들 이란 페루에 이어서 어제 오늘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민들이 전세기로 입국을 했죠. 자, 그런데 교민들이 귀국하는 전세기에 알고 보니 대부분 중국인들이 탔다. 김원국 평론가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 가짜 뉴스, 허위 정보입니다. 네. 페이크 뉴스인데요. 28일 오후부터 갑작스럽게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상에 갑자기 많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네. 28일 런던을 출발한 비행기가 그 속에 다 중국인들이 타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치료를 받으러 오거나 최근에 그런 한국에서의 이런 전 세계적인 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내용들과 함께 비행기 안에 내부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인들이 가득 탄 그런 모습까지 찍은 그런 장면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야, 정말 중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그런 소문과 함께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네. 실제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8일 런던을 출발한 비행기를 맞았습니다. 아시아나의 523편 항공인데요. 네. 실제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띄운 비행기가 아니고 또 영국에서 한 게 아니고요. 중국의 이 여행사에서 모집을 했답니다. 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우리 한국을 경유해서 가는 그 비행기에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모집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단 예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외국인과 우리 한국인도 탔다. 네. 그런데 이 비행기가 29일 오전에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가 바로 4시간 뒤에 중국의 상하이로 이제 갑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유해서 가는 트랜스퍼한다라고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그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 예약을 했던 그리고 외국인들이 탔었는데 이 부분을 놓고 마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비행기를 거의 다 가득 채워서 왔다. 많은 중국인들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외국인 입국 조사를 해봤더니 29일 이후에 들어온 중국인은 4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작은 내용들 그리고 전혀 사실을 확인해보면 아무런 그런 일상적인 일인데 이것을 마치 중국의 우리가 중국에 매달리는 듯한 초기에 어땠습니까? 마치 사회주의 중국을 따라서 중국 쪽에 뭔가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외교적인 차원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경제적인 교역국이고 사실상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또 중국에 가서 우리 활동하는 기업인이라든가 교민, 유학생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교적이고 또 검역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했던 건데 마치 우리가 중국의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양 또는 우리가 중국의 저자세로 외교를 한다 이런 목소리로 자꾸 우리 정부의 신뢰, 우리 외교의 신뢰도를 저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 그런 목소리들인데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외교 당당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의 같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 외교적인 배려를 하면서 서로 간에 설린 우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인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찬사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나쁜 쪽으로 얘기하고 흠집내고 사회주의, 빨갱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일부의 좀 이념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가짜 뉴스입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중국인들이 당연히 많이 타고 있겠죠. 그런데 그 내부 사진을 찍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인데 여기에 중국인들만 가득하다. 이런 가짜 뉴스. 그런데 당일 이 해당 비행편이 도착한 29일 이후에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은요. 단 4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사실 이런 가짜 뉴스 굉장히 많았죠. 중국 혐오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짜 뉴스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인종, 특정 계층에 대한 이 혐오와 차별 이런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혐오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전에는 주로 어떤 식의 혐오를 퍼뜨렸냐면 우선 첫 번째는 북한 혐오, 그리고 공산주의자 혐오, 이것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봤죠. 그들이 뿌리는 친일파들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 일본의 그 나라의 이득을 넘겨주고 자기 혼자만 배불리 먹고 살았던 그런 과오들을 이제는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그 과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징계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대신 혐오할 대상을 찾아서 그런 혐오들을 보장해주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서 사실상 우리 국민들을 또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공격들이 이제는 어디로 펼쳐지냐면 남과 북이 이제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이라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되는 70년 이후에 또 서로가 직파 간첩들을 거의 못 내고 있는 상황들이 80년대로 가면서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특정 지역, 전라도 혐오 이런 걸로 계속적인 이 공산주의 이 혐오의 프레임들을 옮겨가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야말로 모든 그 국가들이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것은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네,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념 때문에 싸우는 예. 그것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냉전 이데올로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때도 솔직히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의 시장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구권들이 이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미국이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 것 같이 보이니까 자신들의 시장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냉전 이데올로기를 갖다 주입을 했던 것이죠. 네, 근데 지금은 중국과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서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싸우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막 기침을 하게 되고 몸살을 그렇죠. 앓게 되는 상황이 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이제 혐오하게끔 하고 이렇게 중국의 차별을 갖다 우리 국민들에게 마치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처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또 지금 현재는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뜨려서 결과적으로 선거나 이런 시기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국가를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국가적인 그런 범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잘못된 프레임들을 만들어서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과 또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전문가는 이 혐오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비겁함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약자에 대한 어떤 그 책임전가, 남탓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무력함이랄까요, 무능함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약한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것이 이 혐오의 뿌리에 있는 비겁함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과 폭언 이런 소식들 우리가 접하면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본능적 혐오까지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본능적 혐오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죠. 근데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그런 영역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의식이 좀 더 확산되면서 벌어지는 투사적 혐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투사적 혐오는 철저하게 약자를 이제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더 확보하기 위한 네. 사회적 행위입니다. 이런 투사적 혐오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투사적 혐오를 발동하는 것은 모두가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약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이런 투사적 혐오는 당장에 그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한 교회에서 소금물을 입에다 뿌려서 문제가 됐었죠. 이 잘못된 의학 정보는요.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나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박 교수님, 몸에다 알코올을 뿌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안 되겠는데 이게 지금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그 7일 날에도 먼저 제가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7일에도 어떤 분께서 그 이제 소독을 좋은 의도 소독한다고 해서 가구와 침구 이런 데에 네, 알코올을 뿌리셨죠. 그걸 그때 메탄올이었죠. 메탄올을 뿌렸어요. 공업용 메탄올. 공업용 메탄올을 뿌려가지고 이게 이제 중독이 됐어요. 네, 이게 가족들이. 기화가 돼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중독이 돼서 입원을 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이 알코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코올에는 참고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메탄올이라고 해서 공업용. 이거는 이제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어서 냄새를 맡는 것도 굉장히 위독하지만 네. 드시면 중추신경계를 위반해서 옛날에 우리 전쟁 때 잘못 알고 그걸 먹어서 이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십 명이 사상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뿌리면 아무런 이 도움이 안 되고요. 사실 몸에 뿌려서 이게 불이 붙거나 하면 어허. 화상으로 해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알코올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차라리 혹시라도 이 알코올이 술 알코올, 네. 에틸 알코올이었으면은 그런 걸 차라리 마시면 술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포름알데히드가 아니고 아세트알데히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술 먹으면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소화가 되는데 이렇게 뿌려가지고 불 같은 게 잘못 붙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알코올에 대해서 보면 우리 솜 같은 거 이렇게 소독할 때 네. 그 보시면 그 알코올이거든요. 이제 그 알코올은 뭐냐면 일반 우리 일반 에탄올 알코올인데 그거는 희석이 돼서 한 60%, 70% 희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소독하거나 이런데 닦고 하는 데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기화시켜서 하거나 뿌리거나 잘못하면 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안 좋은 상황이 있다. 그래서 참고로 본인이 집에서 만들거나 그러시지 말라. 네. 다만 손뭉치에 있는 알코올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닦거나 그거는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코올을 이용해서 물론 이거 공업용 메틸 알코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알코올을 이용해서 물에 희석시켜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뭐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부분을 좀 닦아서 소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에 뿌리지 마시고요. 또 입에도 넣지 마십시오. 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주 등장하죠. 마스크 업체. 오늘도 나왔습니다. 특정 마스크 업체에 군인들을 부려먹고 있다. 자, 이게 이 부려먹는다는 표현은 저희가 쓰는 이유가 실제로 이 가짜 뉴스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권한도 없이 군인들을 나라 지켜야 되는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뭐 돈도 안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의미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김평론가님, 이 예.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이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는 극우 유튜버들은 진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가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지오영을 공격하는 유형입니다. 네. 가짜 뉴스 유형 중에서 네. 이 지오영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지만 이제 대통령 영부인께서 숙명 여고를 나왔는데 이 지오영 업체의 대표는? 대표가 숙명 여대를 나왔다고 네. 서로 동문회에게 특혜를 줬다고 네. 그러면서 몰아갔던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죠.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재단까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동창회가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동문회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몰아가면서 사실상 정부와 청와대를 공격한
그런 아주 악의적인 가짜 뉴스였죠. 근데 그 보도가 잘못됐다는 그 가짜 뉴스가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계속해서 다른 유형이 다른 나옵니다. 변종들이 이제 출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업체를 위해서 특혜를 자꾸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포장 작업에 군인들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 재난 상황에는요, 재난안전법과 국방부의 행정 규칙에 따라서 군 장병이 사기업체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사기업들이 보았죠. 실제로 군 장병이 아니더라도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마스크 생산이 딸린다고 하고 또 그 마스크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인건비를 낼 형편이 못 돼서 더 이상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원해서 네. 자원해가지고 그 마스크 생산을 도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업체가 특혜를 받은 것입니까? 물론 그 이득들을 받겠죠. 그 이득들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과 마음이 국민들 한 사람에게 마스크 하나라도 더 돌아가게 하게끔 자신을 희생한 대가 아닙니까? 네. 물론 그 대가에서 이득을 그 회사의 사장이 취했을 수가 있지만 그 사장도 역시 그 이득을 자신의 것으로만 돌렸겠습니까? 그런 그 미담들 속에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군이 물론 사기업에서 이런 지원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호영 업체에서 마스크를 포장하는데 22일까지는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철저한 법에 의해서 동원이 된 것이고 이것도 철저히 자신들의 자원을 받아서 진행이 됐고요. 또 이 일정만큼은 군인의 월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이 됐고 아하. 그 지급이 이제 군의 어떤 예산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군인의 월급과 실제로 그 마스크 업체에서 고용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의 월급과는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 그 이익을 지호영이 좀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그 인건비를 갖다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호영의 어떤 차후에 그 어떤 기업의 양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환원할 그런 문제이지 특정한 업체에게 이 특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금전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소한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일들을 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참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 모함들이 사실상 우리 방역 시스템을 공격하는 아주 독한 바이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은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회 재난 이런 시기에 재난안전법 그리고 국방부의 행정 규칙에 따라서 군 장병이 지원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차출이 아닌 지원 장병만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지호영뿐만 아니라 다른 마스크 제조 유통 업체들에도 군 장병들이 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